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제서야 2020년 이후부터 몇 년째 주식을 보유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전부터 아니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나의 재산은 지금보다 크게 불어나 있었을 텐데 13년 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이 종목만 생각을 해본다면 재산이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불어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나의 노후 대비 이미 끝났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우리는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묻어두고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었던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 주가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시가총액이 3,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500조 이상. 현재 우리나라의 1등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57조니까 삼성전자 그 정도의 대규모의 기업의 이상의 시가총액이 단 4일 만에 날아간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주가가 지난해 100% 넘게 오르면서 증시 랠리를 주도했지만 지난 4거래일 동안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4일 연속 하락은 최근 한 달 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4일 연속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이 기간 동안 4.6%나 떨어져서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리가 이번 주 초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예요. 애플이 새해부터 지금 불안한 모습이에요. 다만 애플 주가를 뒤흔든 바클레이지의 매도 권고와는 달리 월가의 최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 골드만삭스는 애플 주식을 여전히 매수하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들에게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은 애플은 PC 수요 회복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35달러에서 255달러로 높이면서 투자 등급은 중립 수준을 고수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 주가도 지난 4일 동안 8.8%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약 48만 5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많았지만 중국의 BYD가 52만 6천 대를 판매하면서 분기 기준 판매 1위를 빼앗았습니다. 올해 주목할 종목으로 아마존이 애널리스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CNBC는 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날 모두 아마존을 톱픽으로 선정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웹 서비스 부문과 광고 부문이 강화가 되고 AI 인기에 전자상거래 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토마스 챔피언 파이버 샌들러 분석가는 아마존 소매의 마진이 크게 개선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11월 대선과 올여름 파리 올림픽으로 인한 강력한 광고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아마존은 AI 분야에서 다른 대형 기술주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 이에 11월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서는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자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덜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의 강점이라고 꼽았습니다. 지난해 S&P 500 지수가 25% 상승했죠. 나스닥 지수 45%, 나스닥 100 지수 55%, 필라델피아 반도체 65% 이상 미국 증시가 화랑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지수를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는 개인 투자자와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상승 랠리로 인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고객들의 자산 흐름이 6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헤지펀드는 작년 미국 주식의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헤지펀드가 1년간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순매수를 유지한 덕에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지수를 웃돌았습니다. 기술주 투자에 주력을 했던 소마 에쿼티 파트너스는 지난해 연수익률이 62%까지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는 연 1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시타델도 15.3%를 달성했습니다. 또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 투자 중인 국내 상장 해외 ETF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의 평균 상승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은행 위기가 불거졌었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작년 4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에서 약 100억 달러가량의 주식이 매도된 뒤 연말까지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에 대한 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량이 2008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에너지주, 필수재, 또 유틸리티 종목이 산업주의 뒤를 이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도 개인 투자자처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의 경우 헤지펀드처럼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투자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은 시가총액의 0.3%에 달했습니다. 전년도 0.2%에서 0.1% 상승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가는 사이에 헤지펀드가 그 빈틈을 노려서 미국 주식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증시가 화랑세를 보여도 정작 이익은 개인이 아니라 헤지펀드가 가져가게 된 셈이에요. 이렇게 작년에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이 상승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발을 빼서 그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2022년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작년에도 꾸준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국가보다 어떤 국가가 더 나을 것이다. 미국보다 인도, 베트남 어디가 더 나을 것이다 해서 미국을 버리고 꼭 미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버리고 또 다른 나라, 이 국가 저 국가 옮겨 다닙니다. 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신 유행을 쫓아서 이 종목들 또 이 국가 저 국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내는 그러한 ETF를 우직하게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